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또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또 제 옆에 나와 있고요. 오늘 모실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모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와 경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모시고 오늘은 먹는 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난리 난 K푸드 이야기, 오늘의 화두 단연 이겁니다. 요즘 뭐 K가 앞자리로 들어가는 것들은 해외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뭐 K 드라마, K 뷰티에 뭐 K-팝 데모넌터스처럼 이제 K-팝은 콘텐츠까지도 난리인데, 자, 오늘의 주인공의 K는 바로 K 라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금 전에 보신 이 매운당 라면, 매운맛의 라면이 해외에서 아주 열풍이 대단합니다. 소장님 드셔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면이 무서운 게 그거죠. 아는 맛이 무서운 거죠. 네. 밤에 누군가 주방에서 달그락 소리와 함께 라면을 네. 끓이기 시작하면 없던 식욕도 생기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 중에 참으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한 입만. 예, 근데 이제 이게 해외까지 이제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해외에 사시는 분들까지 그 맛에 중독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매운맛 라면, 매운당 라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인기가 끌고 있는데 그 인기를 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틱톡이라는 젊은 층들이 예, 보는 예, 그렇죠. 그러한 SNS에서 거기에 이제 해시태그가 달린 수를 보면 전년 동기에서 250%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언급량이 늘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라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라면의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1분기 내에 미국에서 대략 한 20%또 판매가 늘었다라고 네. 하네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결혼하신 분, 이제 한국 분이 국제적으로 결혼하신 예, 예.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각 나라의 이제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는 소도시까지 이 라면이 오.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네.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풍에 뭐 불이 붙어서 꺼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건데 조금 전에 드셔보셨냐는 질문에 네. 답을 안 주셔서. 예, 저는 솔직히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원래 좀 매운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봤더니 먹을만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 때 한번 좀 도전해보고 혹시 다음에 또 이 말할 기회가 있으면 네네. 맛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좋아는 하는데 매운 걸 저도 잘 못 먹어서 즐기진 못하고. 이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네네. 진아 아나운서는 좀 즐기나요? 저는 면 요리 매우 좋아해서 어제도 점심으로 라면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제 날이 너무 더웠잖아요. 네. 라면을 차갑게 해서 냉라면으로 즐겨 먹었고요. 평소에도 매운맛을 좋아해서 매운맛 라면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매운 거 뭐 잘 드신대요. 예, 네. 부럽습니다. 예. 한국인인 저나 이제 소장님 같은 네. 경우도 쩔쩔맬 정도로 매운 네. 맛들인데 매운 거 그렇게 못 먹는 해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의문이기도 하고. 뭐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매운맛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층들이 매운맛을 이제 할 수 있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네. 분들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겠습니다만 젊은 층들에게 하나의 유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면뿐만이 아니라 네. 또 특정 매운 식품에 대해서도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매운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딱 스트레스를 확 날려준다라든지 네. 기분을 전환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우리나라 매운맛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추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나라 고추랑 좀 다릅니다. 이 부분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네. 이제 멕시코 고추라든지 태국 고추가 맵다라고 네.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고추는 순간 매웠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확 매웠다 사라지지만 네네네. 우리 고추는 은은하게 퍼지는 거 있지 뒷맛이 좀 않습니까? 다르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이 좀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겠나 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경험주의적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 인기에 한몫하는 게 또 이제 K-팝 아이돌이라든지 글로벌 스타들이 자꾸 라면 들고 있는 네. 사진들 올리면서 이게 약간 밈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는 맞습니다. 블랙핑크 리사 씨가 또 하나 올렸다면서요? 네, 유명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리사 씨가 지난 18일에 SNS에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해외 공연 투어가 끝나고 나서 이 매운맛 라면을 안고 있는 해맑게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네, 이 게시물에 좋아요 수는 폭발을 했고요. 또 외국 팬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리사가 먹는 라면이라면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라면서 그러니까요. 매운맛 라면 챌린지가 펼쳐질 정도였습니다. 또 2년 전에는 같은 그룹 멤버 로제 씨가 명품 네. 가방 안에서 매운맛 라면 소스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또 주목이 됐었는데요. 미국의 인기 래퍼 카디비도 직접 운전을 해서 라면을 사러 가고 네. 또 집에 와서 끓이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남길 정도로 라면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장면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세계적으로 스타인 또 래퍼 카디비가 또 지금 이 매운탕 라면의 까르보나라 버전을 또 들고서 직접 요리해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어떤 이제 모방 심리라든지 경험주의적인 소비 이 심리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면서 열풍이 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풍이 꽤나 실질적이고 뜨겁습니다. 일단 돈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제조사가 삼양식품이에요. 라면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적은 연일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고요. 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블랙핑크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리사 씨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태국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태국 분이 이렇게 매운 라면을 먹는다? 이런 정도의 이제 챌린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결국 수출로 드러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3년 동안 수출액을 놓고 보면 6천억에서 8천억 그리고 최근에 2024년에 1조 3천억까지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의 이제 3년간의 매출액을 보면 2020년에 9,900억에서 최근에 네. 1조 7,200억까지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비중이 77%에서 80%대까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예.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삼양식품이 밀양의 공장을 이제 증설을 했는데요.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런데 전체 글로벌 수요의 40%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킨다라는 정도니까 네. 현재 지금 삼양식품은 특히 이 라면에 대해서는 물건을 만들어내기가 무섭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영업이익이 1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67%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하면서 1,300억의 이익을 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네.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관심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빗대서 붉은 반도체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이게 그대로 또 주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빗대서 면비디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가 얘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 삼양식품 주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네. 올랐는데 이미 뭐 1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가 133만 8천 원이었습니다. 133만 원. 8천 원인데 네. 지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면비디아라든지 이 붉은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가치를 따지면 기아랑 거의 브랜드 가치가 비슷합니다. 이건 뭐 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국내에서 한 기관이 발표한 거 보면 이 삼성전자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초에 불과 100만 원을 네. 이었습니다. 이제 100만 원이 불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네. 근데 한 달 만에 30%가 올라간 가격이 그러니까요. 형성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밀양 공장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작년 가을이거든요. 작년 가을에 80만 원대였던 주가가 네. 100만 원을 돌파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10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불과 한두 달밖에 안 걸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주가 뉴스 찾아보다 보면 2023년 한때는 11만 원 이렇게 네, 기록한 네, 네. 적도 있었는데 네. 이걸 또 비교해 보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장기 투자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식품업계 대장주 자리를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1년 전만 해도 40만 원 초반 그렇죠. 이때였는데 진짜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 8시 기준으로 134만 원이더라고요. 네. 작년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싶지만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사면 저라면 몇 주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라면 도전해봐도 되는 건지 앞으로의 삼양식품 실적과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올라서.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저도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은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주가의 상승 패턴을 나타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시는 이제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주위에서 잘 팔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먹는 거라든지 잘 팔리는 소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만드는 기업이 무엇이냐, 그 기업의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를 네.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뭐 우리가 이제 진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네. 충분히 라면을 좋아하시면 네. 이 라면 기업의 주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 그리고 주위에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너도 먹니? 맛있었니? 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말씀하신 가수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과거 얘기를 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네. 여기에는 약간의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현재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 공장의 그 모멘텀이라든지 네. 다양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건 그거죠.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면 내가 손절매를 할 것이다라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네. 각오하고 들어가는 방법. 그러면 이거를 나는 손절매 못한다라는 분들은 조금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손절매를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좋은 주식은 언제든지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3년 뭐 11만 원에서 시작해서 작년 뭐 60만 원 거쳐가지고 끊임없이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진아 아나운서는 고민을 좀 잘해보고 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분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삼양식품의 초대 창업주의 며느리로 알려져 있죠. 김정수 부회장이 또 이 매운당 라면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불닭의 어머니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불닭 원래 이제 그 창업주의 며느리인데요. 예. 삼양식품의 창업주의 이제 며느리이신데 이분이 이제 98년에 경영에 이제 참여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경영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경영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그러니까요. 오셨어요. 예술을 하셨는데 작곡과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이 몇 가지 경영상에 이제 부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기 좀 힘든 뭐 일종의 파동도 좀 있었고요. 네. 경영권 분쟁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며느리분이 회사를 지키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를 악물고 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매운 것을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이렇게 지금은 좀 농담을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편안한 회사 상태가 좀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예술을 하시다 보니까 네. 감각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포장지 같은 경우도 직접 디자인을 네. 하시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라면을 개발할 때 전국의 유명한 맛집도 탐방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데 네네네. 이분도 매운 걸 잘 못 드시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운 우리 라면을 이제 만들어내셨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맵냐라고 보면 스코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스코빌 지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매운닭 라면 같은 경우 4,404 SHU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청양고추가 시작점이 4,000이에요. 그러니까 청양고추가 가장 안 매운 정도의 매운 거고 청양고추가 그래요? 4,000에서 10,000 정도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타이고추 같은 경우 네, 외국 고추들. 5만에서 100이에요. 확 뛰네요. 이게 확 확실히 뛰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청양고추가 10,000인데 기네스 기록은 얼마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몰라요. 260만입니다. 260만. 이거는 뭐 거의 치사량 정도인데 어쨌든 청양고추가 맵기 시작하는 정도의 매운맛이 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아이러니의 그 기점까지 정확히 이분이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뭐 우지 파동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IMF라는 그런 위기에 또 경영 전선에 뛰어들면서 지금의 성공 신화를 일구기까지 지금 김정수 부회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국인들도 잘 못 먹는 이런 매운 음식.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출시한다고 했을 때 산에서 많이들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대로 뚝심 있게 지금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뭐 안목이나 해안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경쟁사 라면에 이제 농심 라면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매울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죠. 요 라면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우리가 처음 하면 삼양 라면이 출시했다가 네. 이제 농심에서 나온 매울 신자를 쓰는 라면이 네네. 또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그 매운맛에 아마 주목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맵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제 그 전에 그 농심에서 2배짜리 매운 라면을 했는데 그것도 네. 좀 인기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맛에 대한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죠. 네. 더군다나 이제 라면이라는 것은 0.001g만 하더라도 이 소비자들의 선호가 확 바뀌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을 모르셨었기 때문에 이런 뚝심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경쟁사 농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국내 라면 시장의 부동의 1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업계 2위인 삼양이 이렇게 해외 실적을 중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절치부심하고 역시 해외 공략 쪽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용 라면 포장지에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문구를 새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해외 사람들한테 당신은 잘 몰라서 그렇지 원래 한국에서 라면 하면 농심이야. 약간 이런 거 알려주는 차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로 진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삼양식품이 해외 1호 공장을 좀 세웠고요. 예. 말씀드린 농심은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매운맛 라면은 국내에서 대부분 다 생산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밀양 공장과 또 이제 다른 공장도 국내에다가 지을 생각이고요. 네. 물론 중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농심과 좀 차별점이 있다라면 네. 국내에서 만들어서 다 수출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네네. 수출 효자 상품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역할을 한다라는 면이 좀 차이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라면 이야기를 저희가 좀 두 업체를 중심으로 좀 길게 해봤는데 해외에서는 또 라면에 이어서 김밥도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즉석에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이 냉동식품 형태의 김밥이 또 미국과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매운당 라면에 열풍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K푸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 네. 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라면하고 또 찰떡궁합은 뭐죠? 김밥이죠. 김밥이요. 라면의 김밥이죠.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밥인데 이 김밥을 우리 또 이제 기술로 네. 이게 냉동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해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즉석에서 싼 거와 비슷한 맛을 구현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우리 화장품하고 라면의 저는 공통점이라는 게 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한번 바꾸고 나면 그게 내 피부에 맞으면 계속 쓰시잖아요. 맞아요. 가격과 브랜드에 그렇죠. 상관없이 결국 입맛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길들여지게 된다라면 네. 더군다나 이제 냉동 김밥 같은 경우는 좀 건강식품이다, 간편식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서양 입장에서 보면 간편식이라는 건 패스트푸드밖에 없었지만 건강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풀몬 같은 경우 중국에서 네. 그 올해 7월까지 누적 240만 줄이 팔렸습니다. 오. 240만 명, 한 240만 122줄씩만 먹었으면 120만 명, 뭐 이렇게 정도 됐겠죠. 네네.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J 제일대장 같은 경우도 서양 쪽에 이제 서구 쪽에 네. 이러한 김밥들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면부터 김밥까지 뭐 해외 시장 공략이 아주 뜨겁게 경쟁이 좀 예.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인기 있는 K푸드 중에 하나가 삼겹살인데 네. 해외 드라마에서 그렇게 삼겹살 먹는 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네.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삼겹살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하고 훈수 두고 싶어지는 그런 장면도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아무튼 이런 것도 K푸드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겹살 하면 짝꿍처럼 따라 나오는 게 또 이제 전통주 소주인데 이 맞아요. 경우도 요즘 인기라면서요? 네, 전통 소주를 현지인 입맛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서 나온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매우 인기라고 하는데요. 한국 소주의 미국 진출은 이 수치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소주 수출액이요 1억 1,400만 달러 예. 기록을 했고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어휴. 셈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라면으로 시작했지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푸드들 이야기 쭉 해봤습니다. 거의 뭐 우리 음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분위기 쭉 이어질 것 같습니까? 짧게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먹는 제품은 경제학적으로 가격 비탄력성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네. 솔직히 지금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김밥을 먹으러 갈 때 가격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적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관세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K푸드의 발전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